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지원한 서방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기차가 식당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군포시 삼본역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강행하기로 하자 검찰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눈 소식은 없고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미세먼지가 흩어지면서 쾌청한 하늘이 나타나겠고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신들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을 위로 섬광이 번개처럼 내리칩니다. 처음에는 한 줄기만 보이더니 곧 여러 줄기가 쉬지 않고 마을을 덮칩니다. 러시아의 신규 미사일이 드니프로 일대를 공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신규 미사일이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То в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Сьогодні 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Зараз тривають експертизи.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사실로 확인되면 냉전 이후 전쟁 억지용으로 배치되기만 했던 ICBM이 실전에 쓰인 첫 사례. ICBM 사용 논란이 일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CBM이 아닌 신규 중거리 미사일을 전장에 시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이름은 오레시니크, 러시아 말로 개암나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Испытания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Орешник» проводятся нами в ответ на агрессивные действия стран НАТ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가 초속 2.5에서 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컴스 미사일과 영국이 지원한 스톰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지원과 러시아의 맞대응 속에 이번 전쟁의 긴장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차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전투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젊은이들을 또 전장에 보내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 파병을 대가로 관광 수입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북한의 내부 모습은 김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비행기에 타자 북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러시아어로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평양 주체탑, 만경대 소년궁전에 이어 함경도 칠보산까지 방문합니다. 우리 궁전 창립에 출마하여 몹쓸 수지 친필 표시입니다.
이번 달 북한을 다녀온 듯한 러시아 관광객이 유튜브에 올린 여행 영상입니다. 5일간 북한 여행을 위해 내는 비용은 항공, 비자, 보험을 포함해 총 1,378달러로 약 193만 원입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제재를 비웃듯 평양 도로에 일본과 독일 고급 자동차가 버젓이 달리고 매점 냉장고에는 해외 맥주 등이 놓여 있습니다. 전기줄에 연결된 트램버스와 시내버스가 달리고 심지어 도로에 CCTV도 포착됩니다. 러북 밀착 때문인지 평양의 전기 사정이 나아진 듯하지만 지방은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물을 옮기는데 자세히 보니 기름이 아닌 수트로 움직이는 목탄 트럭에 쌓여 있습니다. 군데군데 건물들은 유리창도 없이 겨울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지방은 아예 전기가 아예 없고 집들은 자기 집이니까 조금 뭐 벽이랑 이런 것들은 좀 더 바른 것 같고 어렸을 때 봤던 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북러는 최근 전세기증편 등을 포함한 경제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가 관광과 경제를 추가 보답하면서 러시아인 관광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는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편 5년 전 우리나라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무려 58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가치가 1조 원을 넘긴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된 이더리움 34만여 개가 탈취되는 사건이 터진 건 지난 2019년 11월입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 580억 원, 현재 기준 1조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의 조직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 가상자산 해킹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IP 주소와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사용된 컴퓨터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헐한 일이란 북한식 용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탈취된 이더리움 57%가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나머지도 해외 거래소로 분산 전송, 세탁돼 현금화 과정을 거쳐 북한까지 흘러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활동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 자산의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재 시세로 약 6억 원 상당의 4.8 비트코인을 환수해 지난달 업비트에 돌려줬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검찰이 최 해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란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를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앞에 섰습니다. 박 대령은 최 해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지시는 불법적 지시였고 사령관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1심 결론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3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이 갑자기 건물로 돌진해 근처를 지나던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군포시에선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담벼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요. 전기차다 보니까 가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다루는 가속이 빠르니까 급하게 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인도를 덮쳐 건물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자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차가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량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오토홀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쪽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군포시 3번역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건물 이용객 200여 명이 대피했고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됩니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을 점검합니다. 회의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방안과 서민 금융 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곽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받은 수임료 등을 검찰이 부정한 돈으로 묘사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진태 강원지사가 살려달라 연락이 왔다며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해 공천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14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를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조계종 망언이었습니다. 나흘 뒤인 김 지사는 과거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관위는 최초 결정을 번복해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때 김 지사가 도움을 요청해왔고 자신이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내가 뒤에서 뭐 했다는 걸 알면 죽이려 한다라든. 김 지사가 자신을 찾은 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애초 국민의힘이 전략공천한 후보는 친윤계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입니다. 김 지사가 기회를 얻으려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명 씨는 자신이 밤 12시에 결정을 엎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괄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김 지사에게 전화해 대국민 사과로 정리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정 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중이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과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게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 소식은 박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PC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2개의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명씨 카카오톡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용한 대화 내역입니다. 검찰은 이 대화 내역에서 명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과 여론조사 관련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산하기관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등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씨가 지 전 원장에게 보냈던 파일까진 찾지 못했지만 명씨가 보낸 메시지에 지 전 원장도 회신한 내역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의 측근과의 대화 내용도 복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선거본부에서 명씨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사자들은 모두 명씨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자기가 판을 짰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판을 짜요? 검찰은 포렌식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문제될 게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수사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당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명태균 의혹에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 인사들은 일제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앞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거짓말이라며 수사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아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N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와 함께 만났다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를 전혀 모른다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아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공관위원 강대식 의원도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조사할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건 명씨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강 의원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던 인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은 소환 요청이 오면 혐의 내용을 보고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인사 모두 의혹을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통시장을 찾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재판과는 거리를 두면서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무죄를 연호하면서 이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선생님이 힘을 내세요. 예, 아이, 오래 하셨어요. 제가 힘이시여, 우리도 힘이시여.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표 민생대책인 지역화폐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고통에 둔감한 정부를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특히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도 함께 이 대표 중심 원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어느 달나라 대통령인지.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 등으로 챙기지 못한 민생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고리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한편 재판과 거리를 두며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다음 주에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친 판결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냉정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 대표를 또다시 기소한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이 소위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거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추진 가닥은 잡아놓고 시기를 고민해왔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직무유기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본회의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차별 검사 탄핵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방송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했다는 짧은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 그제도 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재판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비록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연말 콘서트 티켓이 어김없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어제 소속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티켓 예매는 오픈과 동시에 6회차 공연까지 모두 빠른 속도로 매진됐습니다. 다음 달 27일에서 29일, 내년 1월 2일에서 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이명웅 리사이틀은 이전보다 규모가 3배가량 커진 약 10만 8천 명 규모인데요. 한층 더 강렬한 무대를 예고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도 이명웅 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모여 오는 30일 이명웅 신드롬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학술 자리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미국 대표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격해 글로벌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쇼에 출연한 진은 호스트인 지미 펠런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미국 방송 최초로 지난 15일 발매된 솔로 앨범 해피의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드넓은 도로와 표지판이 세워진 세트에 진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큰 호응과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엔 서울에서 팬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쉴 틈 없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달시킨 볶음 요리에서 일회용 치간 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단골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는 한 누리꾼은 음식을 먹다가 양념에 버무려진 치간 칫솔을 발견했다며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생각에 역겨웠고 아내는 한바탕 개원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가게 측은 절대 재사용이 아니라며 환불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같다. 홀에 나간 음식을 재사용한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인사가 첫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건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낙마 사례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2명의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10,000를 송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원 인준마저 불투명해지자 사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게이츠는 자신의 논란이 트럼프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게이츠는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에 대해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보고서 공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직후 게이츠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의 낙마로 다른 지명자들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과 나토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게이츠의 낙마로 충성심을 최우선 자격으로 밀어붙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방식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터무니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도 이번 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 한가운데가 폭삭 주저앉았고 주민들은 허망하게 잔해를 수습합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은 가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희생된 전쟁 참상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가자 전쟁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지 6달 만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민간인들의 생필품을 빼앗고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 양쪽 모두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srael will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is decision. 팔레스타인 측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Justice will reach anyone who violates the norms that humanity decided that cannot be violated.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회원국인 몽골을 제약 없이 방문했고 이행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일본의 한 회사에서 만든 로봇 강아지가 단순한 로봇을 넘어 반려동물과 같은 위치라는데요. 로봇 강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소니는 아이보라는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로봇 반려견을 자녀처럼 대하고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을 만든 회사는 매년 신사를 빌려 시치고산이라는 이벤트를 여는데요. 로봇 개가 3살, 5살, 7살이 될 때 로봇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치러주는 겁니다. 반려 로봇에 대한 일본의 남다른 애정이 엿보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과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이 만났다는데요. 기네스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이 있는 곳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의 날을 기념해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이 만났습니다. 둘의 키 차이는 150cm가 넘지만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관리와 화장, 손톱 손질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둘이 친구가 돼 자주 만나길 기원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아시나요? 7분간 이어진 숨막히는 입찰 경쟁 속 이 바나나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데요. 미국 뉴욕 경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력한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 벽에 붙인 바나나가 보입니다. 이탈리아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인데요. 2019년 미국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였을 때 한 행위 예술가가 이 또한 행위 예술이라며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나나를 떼어 먹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인데요. 미국 뉴욕 소더비 가을 경매에서 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6억 원에 중국 사업가에게 팔렸습니다. 가상화폐로 작품을 지불할 예정인 구매자는 예술, 밈, 가상화폐 커뮤니티의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회고전 개막식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 반 고흐 진품 명화전인 만큼 미술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녘의 강렬한 색채를 과감하게 담아낸 씨 뿌리는 사람부터 인물화 모델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 가장 자주 그린 자신의 얼굴, 자화상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비운의 천재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70여 점을 담은 명화전이 오늘 개막식을 엽니다. 모두 고흐가 그렸던 원작 그대로 국내 진품 전시로는 1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천재 화가의 예술혼이 담긴 생생한 붓터치를 눈앞에서 즐길 기회에 국내 관객의 기대감이 큽니다. 디지털 이미지 홍수의 시대를 살면서 반 고흐는 명화가 가지는 원작의 감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작가이고, 이번 전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시간입니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훼손된 전화박스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또 올해는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 서거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서울시 오페라단이 창단 39년 만에 처음으로
오페라 라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곡괭이에 찍혀 피 흘리는 빨간 전화박스. 통신 서비스가 발전하며 쇠퇴한 사회 변화의 통찰력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벽이나 건물, 도로 등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반아트는 새로운 도시 풍경을 형성하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충무 아트센터 갤러리가 익명의 거리 예술가 뱅크시와 팝아트와 스트리트 아트를 결합한 카우스, 프랑스 거리 사진 예술가 JR, 80년대 뉴욕 거리 예술의 선구자 리처드 햄블턴 등 어반아트 대표 작가 10여 명의 작품을 한국 최초로 선보입니다. 라보엠은 19세기 프랑스 파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가난한 예술가 미미와 로돌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청춘의 고통과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파리의 동화 같은 분위기와 순수했던 시절의 아름다움과 애잔함을 담아냈는데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우리와 먼 작품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소재이기 때문에 마치 푸치니의 청춘일기 같은 그런 면모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전적인 이야기나 일기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위키드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유명 뮤지컬을 스크린으로 옮깁니다. 엘파바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뮤지컬 원작의 이야기와 주요 넘버를 따라갑니다.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 중력을 벗어나가 나오는 장면은 무대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전율로 뮤지컬 팬도 감동을 받을 정도의 영화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컵 예선전에서 인도네시아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해외파 이현중은 국가대표 복귀전에서 12득점,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농구 소식 이규현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홈으로 불러들인 농구 대표팀은 경기 초반 미국 출신 귀화 선수 앤서니 빈 주니어에게 잇따라 실점하며 고전했습니다. 좀처럼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며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던 대표팀의 경기력은 마지막 4쿼터에서야 살아났습니다. 해외파 가드 이현중이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추격에 불씨를 지폈고 곧이어 안영준이 역점 3점포를 터뜨리며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불이 붙은 대표팀은 경기 후반 승부에 쐐기를 박는 골밑슛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인도네시아를 86대 78로 꺾었습니다.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이현중은 국가대표 복귀전에서 12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가드진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상무에서 복귀한 예비역 변준영과 세대교체의 주역 유기상도 나란히 13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보탬이 됐습니다. 조별 예선 2승째를 거두며 A조 2위를 유지한 대표팀은 모레 강호 호주와 맞붙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리태라고 불리는 콩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서리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500%에 가까운 굉장히 무거운 관세가 붙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무려 230톤이나 되는 서리태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1톤 광주리에서 화학물질인 요소가루를 빼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묵직하게 뭔가 남아 있습니다. 요소가루 속에 숨겨놓은 중국산 서리태 콩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일당 1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밀수해 200톤가량을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요소수 화물의 한가운데에 화물을 숨기는 방법까지 써가며 19번에 걸쳐 서리태를 밀수했습니다. 중국산 서리태에는 물건값의 5배에 가까운 관세가 붙습니다. 이걸 피해 킬로그램당 500원에 사들인 다음 마진을 붙여 중국산 서리태 시중가인 킬로그램당 6,000에서 6,500원에 팔아 10배 넘는 폭리를 챙겼습니다. 이 서리태들이 정상적으로 통관됐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 480%에 부과되는 약 6억 6천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검역도 안 거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세관은 도주한 중국인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해외 유명인들이 다이어트에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지난달 15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출시됐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온라인에선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식약처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구입 방법과 가격 등이 안내된 글들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구매를 위해 텔레그램에서 은어를 쳐서 검색을 하면 판매자가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판매자는 모든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각각의 가격을 안내하면서 퀵으로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판매가 막힐 일이 없다면서 취재진을 안심시키는 한편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 대신 특정 코인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위고비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나 설사는 물론 흡인성 폐렴과 췌장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당 질환 때문에 담당 절제술을 받아야 되거나 췌장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변질과 오염 등으로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비만 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글 359건을 적발한 가운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콩으로 만든 고기, 또 3D 프린팅으로 만든 고기, 또 식빵 테두리로 만든 맥주까지 기후위기와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따라 식탁 먹거리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드는 방식이나 성분 함유 등이 제각각이어서 우리가 표준화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로 마블링이 최상급인 고기가 만들어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사용한 건데 와규 수준의 이런 소고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번엔 연어 스테이크. 재료는 단백질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입니다. 세포 자체를 키워서 만들게 된 배양료. 우리의 식감에 더 맞고 맛에 더 맞게 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또 도입이 된 그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IT 기술이 이제 이 식품의 기술에 도입이 되게 된 사례라고. 마트에서는 콩으로 만든 고기, 식빵 테두리로 만든 맥주 등도 등장하는 등 최근 2, 3년 사이 푸드테크 기술을 도입한 먹거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영역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인력 부족, 빈곤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문제는 표준화입니다. 만드는 방식과 성분 표시 등이 제각각이어서 누가 국제 표준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표준화를 함으로써 실제로 세계 식량 위기나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는 식품 혁명을 선도하면서 실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식품이 선점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기업 인증 제도와 업사이클링 식품 인정 기준 등을 도입해 한국 표준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도 전 세계 식량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s a crucial tool for solving critical issues within the global food system and as a catalyst for new growth. 7억 8천 명 이상이 굶주리고 식량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푸드테크가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3.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파주와 철원 등 일부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이 10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대부분 해소됐는데요. 하지만 대전과 충북, 광주는 오전까지 먼지가 머물며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0.3도, 대전은 4.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과 광주 12도, 대구는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